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이 제품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 어떤 제품을 해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신제품은 우리 정지현 사장님께서 먼저 하셨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 제품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희 그 소화, 대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소속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하고 제품하고 엮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소화라고 하면 일단 음식을 먹고 이제 뭔가 쭉쭉 내려가면서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분해되고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여기 다 영어로 나와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그림이 보면 음식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과일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음료 뭐 여러 그다음에 뭐 밥, 빵 여러 가지 드십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도와 위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잘게 부서져서 분해가 돼야 돼요. 그냥은 섭취가 안 되고 이게 계속 잘게 쪼개져서 내 몸에 잘 흡수가 되도록 쪼개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로틴이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이 복합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이 중성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신 것들이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요걸로도 사실은 흡수가 안 돼요. 얘가 조금 더 쪼개져서 밑에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루코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포도당이에요. 네,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글리세롤이라 그래서 이게 뭐 테티산이라고도 돼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이게 조금 더 쪼개져서 이게 이제 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조금 더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음식물이 이제 먹으면 위에서는 이게 이제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면 이게 소화 효소를 통해서 이게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부서지고 부서지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소화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소화 효소를 통해서 이게 잘게 잘게 부서지고 나면 아미노산은 이제 몸에 저희 뭐 근육이나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 피부, 그다음에 저희 내장 기관들 모든 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이라는 거는 에너지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방산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또 일부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세포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지방도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아니면 남는 거는 이제 세포 내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몸속에 저장이 돼요. 이 과정들에서 필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예. 효소가 없으면 그냥 분해가 되지 않아요. 필요한 게 효소인데, 이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 ATP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세포 내에서 ATP라는 게 생성이 돼야 돼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되는 건데 이 ATP가 잘 생성이 되어야 이게 저희가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움직이는 것만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심장이 움직인다거나 이제 뇌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에너지거든요. 얘가 어떻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ATP가 잘 만들어져야 저희가 피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ATP를 생성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이거는 이제 저도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여 있는 게 B죠. B, 1, 2, 3, 뭐 여러 가지, B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비타민 B군이 조효소 역할을 해야만 이 ATP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비타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에서 ATP를 생성하는데 이 ATP가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계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움직이는데 쓰는 에너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신경, 뭐 내분비, 근육, 골격, 뭐 그다음에 호르몬, 뭐 소화 여러 가지의 면역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ATP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효소와 비타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TP는 혈액순환, 체온 유지, 또 정신활동, 이게 이제 뇌의 활동이죠. 그다음에 근수축, 거기에 신경세포에서의 자극 전달까지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처음 이제 입으로 씹을 때 이제 침에서 대부분 아밀라제 나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밀라제가 효소인데 사실 효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지방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 외의 것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하는데 필요한 게 소화 효소인데 이 소화 효소는 이제 일단 분해를 시키고 또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데까지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파인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파인자임이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파인애플 추출물인데요. 얘가 보면 11가지 효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전에 9가지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11가지인데, 이렇게 효소, 이제 파인자임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효소들도 꼭 이제 고르실 때 알아두셔야 할 게 효소가 몇 가지 종류의 효소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하는 효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과 수치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효소 요즘에 하도 유행을 하면서 많이들 이 역가 수치를 가지고 선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역가 수치라는 게 뭐냐면 이 효소가 이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효소가 이게 활동을 잘 하냐 그게 역가 수치예요. 역가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효소가 활동을 잘해서 얘가 분해를 바로바로 짝짝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제품이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제품도 이 역가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조효소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조효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 B군입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들어있고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이 들어있어서 맛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예, 효소치고 그래서 파인애플 맛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이 조효소는 효소를 도와준다라는 뜻인데, 이 효소가 효소 하나만으로는 지 역할을 못해요. 얘가 살짝 모질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조효소라는 애에 도움이 필요해요. 이 조효소가 같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야 얘가 제대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탄단지를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효소가 없이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파인자임을 드시면서 꼭 이 조효소를 같이 드셔주면 굉장히 좋아요. 저희 파인자임에는 물론 조효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이 아주 그 고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효소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침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 내 몸에서 어느 정도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야? 난 소화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효소가 이게 20대 때는
뭐 보충을 안 해줘도 굉장히 평상시에 효소가 많습니다. 이 효소는 내 몸속에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만들게 만드는데 얘가 이게 빨리빨리 잘 못 만들어요. 이게 노화가 이제 대부분 모든 거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효소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소화를 바로바로 많이 많이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 보유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왜 소화 잘 안 되신다고 하시고 침도 잘 안 나온다고 하시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소화 효소는 나중에 이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효소라는 게 이게 비타민 B군인데요. 말하자면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얘 비타민 B1, 예, 티아민이고요. 비타민 B5가 판토텐산, 비타민 B7이 비오틴이에요. 얘네들이 비타민 B군 중에서도 요 세 개가 주로 탄단지를 이제 대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애들이에요. 예. 다른 애들 뭐 비타민 B2, 3, 뭐 되게 뭐 B6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걔네들은 약간 이제 혈액이 이렇게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똑같이 에너지 생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탄단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애들은 주로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해요. 예, 그 중에서도.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이제 이런 대사 활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이게 내 몸에 필요한 곳에 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방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단백질을 잘 먹어서 내 머리카락 잘 안 빠지고 손톱발톱 잘 안 갈라지고 피부가 제대로 잘 생성이 되고 피부가 제대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각질이 제거되고 나면 그 위에서 자꾸 세포를 만들어내서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타민 B군이 이제 관여해서 일어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모든 이 내 몸이 돌아가는 곳에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왜 잘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애터미 제품에 비타민 B군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제목이 비타민 B 컴플렉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 8가지 종류가 다 들어있는데 이제 에너지 생성, 그다음에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화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소화 효소랑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에너지 생성이라는 게 결국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화 효소와 같이 작용을 해서 에너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생성을 시켜서 그 ATP라는 거 있죠? 그게 생성이 돼서 활력 증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8종 비타민 B군이 원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제가 보니까 막 비타민 B 뭐 20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다른 거는 이게 약간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보통 보면은 이 8종이 많이 나옵니다. 이 8종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인데요. 이 8종 비타민 B군 다 들어 있어요. 예. 비타민 이제 B1부터 예, 2, 그다음에 B3가 나야신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5가 판토텐산, 그다음에 비타민 B6, B12, 비오틴이 비타민 B7, 그다음에 엽산이 비타민 B9이에요. 9.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들어있고요. 이제 이 8가지가 그냥 100% 들어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함량으로 섭취를 해도 나중에 다 쓰고 남는 것은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최대 3,333% 함유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네, 요건 넘어갈게요. 예. 다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비타민 B1하고 비타민 B6가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2천 얼마 아니면 1,000% 이거는 일일 이제 권장 섭취량 대비
그걸 100%로 봤을 때 몇 퍼센트냐, 이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엽산은 이제 100%고,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들어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비오틴이라고 따로 또 B7이 또 따로 있어요. 얘는 비오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비오틴만 또 따로 제품이 나왔을까? 그냥 비타민 B군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위에 보시면 비타민 B군이 비오틴이 지금 666.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비오틴이 고함량이라고는 하지만 얘보다 얘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 비오틴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오틴이 특히나 이 비군 중에서 이 탄단지 대사에 굉장히 얘는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탄단지 대사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 생성하고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하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특히나 나는 좀 탈모가 있다. 예, 손도 발도 갈라진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이건 이제 비오틴으로 고함량을 섭취를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런 뭐야, 체내 이 포도당 유지하는데도 관여를 하고, 아미노산 분해하는데도 관여하고, 지방산 합성하고 산화하는데도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거 비오틴만 잘 챙겨 드셔도 이런 대사에 굉장히 필요한 이 비타민 B군을 섭취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 비오틴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6,667%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5,00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가 되는데, 아까 전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함량으로 완전히 막, 넣어서 이 고함량으로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루 섭취 그 권장량만 드시면 그냥 내가 그냥 건강할 때, 예, 이게 모든 게 다 부족하지 않고 잘 돌아갈 때 필요한 거고, 내가 지금 뭔가가 안 좋아요. 어딘가가 부족해. 예, 내가 비타민 B군이 이제 제대로 잘 안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이렇게 고함량을 드셔야 여기저기 다 쓰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배출이 되거든요. 이게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정말 비타민 B군이 다 필요해요. 혈관도 필요하고, 예, 심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고함량으로 드시면 다 쓰고 남는 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함량을 드시는 거고, 그냥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고함량을 드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오티는 주로 이제 탈모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죠. 예, 그리고 이제, 피부 재생이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손톱 발톱 좀 갈라지시거나 그런 분들 너무 얇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0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그램의 단위는 1mg이 10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5,000 마이크로그램이면은 5mg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비오틴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알도 작아서 섭취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탈모에 좋은 이런 부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펙타민인데 얘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멀티비타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얘를 넣은 이유는 얘가 비타민 B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비타민 13종, 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8종 미네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멀티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B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도 굉장히 좋은 원료 썼고요. 예, 비타민은 이제 13종 비타민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8가지 이렇게 해서 13종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8종 들어있고요. 예,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비타민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 이제 100%
가 있는 거는 A하고 비타민 A고 비타민 C고 나머지는 다 고함량이에요. 그중에서 비타민 D가 이제 500% 들어있고 그다음에 B군을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얘도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까지 이제 고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비오틴이 얘 같은 경우도 1667%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대사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쓰이는 거는 이걸로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오틴의 함량을 훨씬 더 예, 고함량으로 해서 비오틴을 따로 드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인데요. 이렇게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내 건강은 그 부족한 그거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거 없이 골고루 다 채워져야 결국엔 내 건강이 이게 잘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예,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비타민을 내가 이렇게 비타민 여러 가지인데 내가 뭘 드셔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한 것은 이제 비오틴 같은 경우는 딱 비오틴 한 가지만 고함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종합 비타민을 드시더라도 만약에 그걸로 이제 탈모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이제 비오틴을 추가로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탈모에 대한 어떤 걱정이 크게 없으신데, 근데 이제 약간 만성 피로가 있다거나 내가 음식을 잘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너무 피로한 것 같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을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나는 식사를 좀 불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로 이렇게 좀 골고루 나는 섭취를 잘 못한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프로펙타민을 좀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비타민 중에서 저희 파워비타 에너지라고 이제 타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뺐는데 왜 그러냐면 걔는 고함량이 아니에요. 비타민 B군이. 그러니까 다 그냥 100%로 들어있고 얘는 고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비타민을 골고루 그냥 섭취를 하고 좀 빠른 흡수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파워비타 에너지를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별로 이렇게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아셔서 그 이제 고객님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